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외교 안보 관계 강화 및 원전 건설 등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거둔 불납 결손액이 최근 5년간 33조 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올해 경매 시장에 신규로 유입된 물건 수가 총 1,149건을 기록해 동월 기준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 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사주 공개 매수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고려아연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이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 집중도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GDP는 수도권에서 53%가 창출되고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5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는 일본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2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선거철만 되면 이 정치권에서는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맞는 특히나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공시부터 살펴봅니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뉴스 알돈 공시 보도국의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공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살펴볼 공시는 대한전선 관련 공시입니다. 네, 대한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과 400kV의 초고압 전력망 공급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8,400억 원 규모고요. 2건을 합치면 대한전선의 지난해 매출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네. 2건의 계약 중 특히 이 첫 번째 5천억 원대 초고압 교류 송전망 수출은 역대 국내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싱가포르는 AI와 데이터 센터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400kV의 초고압 전력망을 싱가포르 전역에 구축 중인데요. 이 프로젝트들 가운데 일부를 대한전선이 따낸 겁니다. 대한전선은 전력망 설계부터 케이블 자체 생산, 그리고 전기공사, 테스트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이 풀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대한전선은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전력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최근 싱가포르의 연이은 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이 좀 이 기술 평가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네. 싱가포르는 데이터 센터만 약 70개가 넘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또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을 30% 이상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력망 투자 관련 사업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지난 2016년과 2022년에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400kV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좀 싱가포르와 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두 차례 프로젝트를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것이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대한전선 측은 설명을 했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원래 500kV에 육박하는 기술력을 보유해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했는데요. 현재까지 이렇게 500kV 프로젝트를 수행한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500kV 케이블은 현재 이 상용화된 케이블 가운데 가장 고전압 케이블이고요. 대한전선은 이미 러시아, 이집트 등의 초고압 케이블을 수출을 했고 또 주요 시장에서 한국 케이블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대한전선 최근에는 이 미국에서도 전력망 사업을 수주했죠? 네, 대한전선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도 수주를 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대형 전선회사 업계 2위입니다. 대한전선은 해외 영업망과 또 네트워크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성장의 방식을 수출에 걸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전선업체의 텃밭인 동남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중남미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남태평양까지 수출 시장을 넓혀왔고요. 네. 최근 미국의 HVDC 케이블 공급 사업을 또 처음으로 수주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320kV 전압형 HVDC와 또 500kV HVAC 프로젝트의 케이블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고 지난 네. 19일에 관련 공시를 냈습니다. 이렇게 미국 HVDC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또 러시아에 대규모 전력망 수주를 했었고 2017년 이후에는 서유럽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수출을 이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수주를 이어왔었고요. 2019년에는 네덜란드, 2020년도에는 영국, 또 2021년도에는 덴마크에도 수주를 했었고 지난해 1월에는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독일에 수주하면서 또 기술력과 사업 운영 평가를 증명했습니다. 유럽에는 100년 이상 기술을 보유한 이제 기업들이 많아서 이렇게 입찰 경쟁에서 여러 번 이기고 또 수주를 했다는 것은 이제 대한전선의 수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 두산 밥켓이 유압 전문 기업 모트롤 인수를 마쳤다고요? 네, 두산 밥켓이 네. 이제 모트롤 인수를 마쳤다고 지난 4일 공시를 했는데요. 모트롤은 국내 중장 비용 유압 부분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은 모트롤 지분 100%를 2,421억 원의 인수에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요. 두산그룹이 4년 전 이 그룹 구조 조정 당시 매각한 모트롤을 두산 밥켓을 통해 다시 품에 안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트롤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모트롤은 건설 장비용 유압 모터용 펌프 그리고 모트롤, 이제 컨트롤 밸브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네. 국내 유압기기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와 또 중국 장쑤성 장인 공장에서 현재 이러한 유압 장비들을 생산 중에 있고요. 네. 최근에는 전동화 모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어 기술을 통합한 이 드라이브 기술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트롤은 지난 2008년 이 두산중공업, 현 두산 에너빌리티죠. 여기에 인수된 후 2010년 두산에 합병이 됐습니다. 2020년 두산그룹은 중국 건설기계, 또 시장 침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주요 계열사들은 좀 현금 이 부족에 시달렸는데요. 이렇게 그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때 그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등의 경영화를 위해서 이 모트롤 사업부를 물적 분할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적 분할한 후에 이 사모펀드에 거의 4,500원대에 매각을 했고요. 사모펀드는 모트롤을 인수한 후에 방산 부분을 담당하는 MNC 솔루션과 또 이 민수 부문을 담당하는 모트롤로 또 인적 분할시켰고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개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이 사모펀드는 MNC 솔루션의 유가증권 시장 IPO를 시작했고요. 현재 이 MNC 솔루션의 몸값은 1조 원 이상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밥켓이 이번에 인수한 건 모토롤의 민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모토롤 결국 두산그룹의 이 경영성 위기 때 매각을 했던 기업인데 다시 재매입을 인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 뭐 IPO에서의 몸값으로 본다면 조금은 좀 배가 아픈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자, 이번에 두산마켓이 다시 인수한 모토롤 향후 경영 전망은 어떤가요? 네. 두산밥켓은 다시 인수된 모토롤은 지난 2021년부터 이제 회사를 이끈 권영민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독자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네. 두산밥켓은 이번 인수를 통해 산업용 장비의 핵심인 유압 부분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품력과 또 기술을 갖춘 모토롤과 수직 결합하게 됐다고 이제 말했고 또 앞으로 모토롤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또 외형 확장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뉴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보도국 서효림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경제TV 서효림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취재를 하셨나요? 네, 오늘 취재한 기업은 고려아연입니다. 네. 3주간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 금속 기업입니다. 최근 장영진 영품 고문이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난타전입니다. 양사는 추석 명절부터 시작해 휴일도 가리지 않고 한쪽이 지적을 하면 바로 반박하는 형태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분야도 횡령, 배임 등 경영 관련 사안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첫 번째 키워드를 난타전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진짜 뭐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두 진영에서. 자, 그렇다면 이 고려아연에 대한 이 경영권 분쟁 공식적인 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지난 9월 12일에 네.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최대주주 계약을 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MBK 연합은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반격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불시에 일격을 당한 고려아연은 약탈적 기업 사냥꾼인 MBK에게는 경영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3주간 계속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또 매수 가격을 막 높이면서 서로 막 더 한 번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진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연장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계속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MBK는 처음에 매수 가격을 6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가는 66만 원을 훌쩍 넘겨서
75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MBK도 75만 원으로 가격을 한 차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일에 최윤범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보다 8만 원이 높은 83만 원을 불렀습니다. 네. 그러다가 4일에는 최소 수량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MBK는 똑같이 최소 매입 조건을 없애고 매수 가격을 최 회장이랑 똑같이 맞췄습니다. 네. MBK 연합이 조건을 변경하게 돼서 공개 매수 기간이 10일 연장됐고 종료일이 14일로 변경됐습니다. 네. 양측의 지분 경쟁은 이렇게 해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화수분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면서 양사가 투입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이 길어지면서 양사가 얽혀있는 소송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나오는 투입 자본과 끊임없이 나오는 화수분 같은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을 양쪽에서 아주 경쟁하듯이 높이고 있는데 명운을 건 주식 매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얼마가 지금 투입되고 있나요? 자본은? 네, MBK 연합은 이번 매수에 2억 5천억 원가량을 공개 매수에 투입을 합니다. 2조 5천억이죠? 네, 2조 5천억 원입니다. 네네. 네, 이 가운데 1조 7천억 원은 NH투자증권에서 차입했습니다. 2,713억 원은 영풍에서 빌렸습니다. 네. 또 MBK 유코펀드에서 1,000억 원가량을 차입해 사용합니다. 고려아연은 1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4,300억 원은 베인 캐피탈이 마련하는 돈이고요. 나머지 2조 7천억 원 가운데 1조 원은 메리츠 금융에서 긴급 조달했고 4천억 원은 지난달에 기업 어음으로 발행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적인 싸움도 이어지고 있죠. 네, 이 싸움 또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네, 양사는 지금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자기 주식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 배임 소송, 맞소송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자기 주식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 최윤범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계열사인 영풍정미를 통해서 장영진 영풍 고문과 사회이사 3인 MBK와 김광일 MBK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풍 지분을 보유한 최윤범 회장 일가는 영풍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우, 영풍 측은 법무법인 세종, 베이커 맥켄지 앤 KL 파트너스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리스크입니다. 주식 매수를 통해 동원되는 자금 규모가 7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양사 모두 출혈 경쟁을 벌이는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놓은 맞불에 시장이 요동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생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리스크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인 소송도 아주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진짜 양측에서 7조 원이라는 자금이 주식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건가요? 공개 매수에 참여하려는 개인들은 이걸 어디에 팔아야 될지, 네. 언제 팔아야 될지 그게 가장 계산이 복잡한데요. 그렇죠. 개인의 경우에는 자사주 공개 매수에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최윤범 회장의 청약에 적용되는 세금이 이것인데요. 네. 배당 소득세율은 15.4%입니다. MBK 연합 청약에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세율만 보면 배당 소득세율이 유리한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최대 45%가 가산되니까 금융소득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3주 동안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향후 발생할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 향상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과 함께 고려아연이 보유한 정부채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있는데요. 네. 이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정부가 고려아연의 해외 인수 매각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당장은 공개 매수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MBK의 엑시트 전략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양쪽은 모두 상대의 주식 매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금지에 대한 가처분에 한번 기각 판결을 받고 다시 한번 네.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네.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 이사들만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결정한 지분 처분으로 영풍과 그 주주들은 손해를 받고 MBK는 이득을 취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이 장영진 영풍 고문과 MBK 김광일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경영권 분쟁은 어느 쪽이 인수하든 후폭풍이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차입금 해결 문제뿐 아니라 분쟁이 길어져서 의사결정의 시기를 놓치거나 싸움에 집중하는 동안 투자적 기를 잡지 못해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번 공개 매수가 끝나더라도 경영권 싸움의 불씨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M&A 공방전 고려아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서예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